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3. 이 CD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물들은 한국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한국국제교류재단의 문서로 된 허가 없이는 복제나 배포, 변형, 출판, 방송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과 학교 생활 1. 알아봅시다. 1번 대화를 잘 듣고 내용이 같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1. 이번 학기에 몇 학점을 들어요? 전 18학점밖에 안 들어요.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서요. 2. 이번 학기에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그래요? 희엔 씨 축하해요. 나도 열심히 해서 다음 학기에는 장학금을 받을 생각이에요. 3. 자료를 좀 찾고 싶은데 어디에서 찾으면 좋을까요? 학과 자료실에 가보세요.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하는데 자료도 많고 좋아요. 2번 두 학생의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1. 수강 신청했지요? 몇 과목을 신청했어요? 전 3과목밖에 신청 안 했어요. 심리학, 한국어, 그리고 한국 문화를 신청했어요. 나도 심리학을 신청했는데 우리 같이 듣게 됐네요. 2. 한국 역사를 강의하시는 교수님 성함을 알아요? 네, 김성준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김성준 교수님이라고요? 저는 이번 학기에 그 강의를 듣게 됐어요. 그래요? 전 지난 학기에 한국 역사 강의를 들었는데 아주 좋았어요. 다음 학기에 그분 강의를 하나 더 들을 생각이에요. 3번 내용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전 한국학과 학과장입니다. 이번 학기 말에 전공을 선택하게 되죠? 우리 한국학과를 선택하세요. 한국학과는 다른 학과보다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아요. 우선 한국학과를 졸업하면 한국 회사에 바로 취직하게 될 거예요. 우리 졸업생은 한국어를 잘해서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한국학과는 다른 전공보다 장학금 혜택이 많아요. 현재 한 학기에 5명씩 장학금을 주는데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올해부터 졸업생 중 2명에게 한국 유학 기회를 줄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잘 생각해서 전공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우리 한국학과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과사무실로 오세요.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2. 들어봅시다. 2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선배님, 다음 달에 학교 축제가 있지요? 축제 때는 뭘 해요? 축제는 1년 행사 중에서 가장 큰 행사예요. 일주일 동안 학교 여기저기서 다양한 행사가 열려요. 동아리 발표회도 있고 연예인 초청 공연도 있고 무료 영화 상영도 해요. 축제가 1년에 몇 번 있어요? 한 번밖에 없어요. 축제 기간에도 수업을 해요? 그럼요, 수업을 하죠. 그렇지만 가끔 휴강도 해요. 그리고 축제 마지막 날은 학교 개교 기념일이라서 수업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축제 때 어떤 행사에 참석하면 좋을까요? 학생회관 앞에서 세계 음식 축제라고 하는 행사가 열려요.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과 물건을 파는데 아주 재미있어요.
유나 씨도 그 행사에 가면 외국인 유학생들을 다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럼 꼭 가봐야겠어요. 그래요. 나도 가볼 생각이에요. 이과 대인관계 1. 알아봅시다. 1번 대화를 잘 듣고 내용이 같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1. 루이엔 씨, 어디 가세요? 박 교수님을 뵈러 학교에 가는 길이에요. 2. 이번 주 금요일에 회식이 있는데 가실 건가요? 네, 그럼요. 그런데 어디에서 하나요? 3. 흐엉 씨는 마음도 넓고 참 친절해요. 네, 그래서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2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1. 안녕하셨어요, 선생님. 선생님, 저 취직했어요. 다음 주부터 한국 무역회사에 나가게 됐어요. 어머, 축하해요, 뚜안 씨.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신 덕분에 한국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2. 풍 씨, 지난주에 동아리 모임이 있었는데 왜 안 오셨어요? 그래요? 모임이 언제 있었어요?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있었는데 루이엔 씨가 전화 안 했어요? 네, 전화 못 받았어요. 3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여보세요? 여보세요? 김 교수님, 안녕하셨어요? 저 4학년 대표 희엔인데요. 아, 희엔 씨. 오래간만이에요. 다음 주 금요일에 사은회를 하는데 교수님 오실 수 있으세요? 금요일 몇 시에 어디에서 하지요? 금요일 저녁 6시에 학교 건너편 사랑식당에서 합니다. 그래요? 나도 꼭 가고 싶은데 그때 약속이 있어서 못 가겠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2. 들어봅시다. 2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후안 씨, 요즘 회사 생활이 어때요? 모든 것이 낯설고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죠? 네. 그런데 일도 힘들지만 특히 선배들과 잘 지내는 것이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선배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선배들과 잘 지내는 방법이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이것 3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럼 선배들과 잘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제일 먼저 인사를 잘 하세요. 선배를 10번 만나면 10번 인사하세요. 선배들에게 항상 웃으면서 먼저 인사하면 선배들이 후안 씨를 먼저 기억할 거예요. 둘째,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선배들에게 물어보고 선배가 하는 말은 하나하나 수첩에 쓰세요. 선배들은 일을 배우려고 하는 후배들에게 일을 가르쳐주고 싶어 해요. 그리고 신입사원 때에는 모든 일에 익숙하지 않아서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꼭 수첩에 적으세요. 마지막으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신입사원 때에는 선배들이 큰 일을 시키지 않아요. 그럴 때 왜 나에게 이런 작은 일만 시킵니까? 라고 하면 안 돼요. 작은 일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일도 잘할 수 없어요. 아,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회사 생활할 때 큰 도움이 되겠어요. 고맙습니다.
3과 건강 1. 알아봅시다. 1번 건강하게 살기 위한 습관에 대해 의사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1. 운동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는 게 좋아요? 매일 1시간 정도 운동을 하는 게 건강에 좋아요. 2.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취미 생활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2번 대화를 잘 듣고 내용이 같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1. 과로를 해서 계속 피곤한 것 같아요. 너무 일만 하지 말고 휴식을 취해보세요. 피로가 쌓이면 일도 잘 할 수 없어요. 2. 유진 씨는 몸이 약한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해서 자주 아팠어요. 하지만 지금은 많이 건강해졌어요. 3. 어제 잘 못 잤어요? 피곤해 보여요. 아니요, 많이 잤어요. 요즘은 잠을 많이 자도 계속 피곤해요. 4. 또한 씨는 밥을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저는 배가 고플 때만 밥을 먹어요. 그래요? 그래도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3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희엔 씨, 괜찮아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점심 먹고 나서부터 배가 아파요. 체한 거 아니에요? 희엔 씨는 항상 밥을 급하게 먹는 것 같아요. 빨리 먹는 게 습관이 돼서요. 그리고 오늘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시간이 없었어요. 식사는 천천히 하는 게 건강에 좋아요. 저도 알지만 그게 잘 안 돼요. 그래도 건강을 위해 빨리 습관을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식사 후에 바로 책상에 앉지 말고 조금 걷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내일부터 한번 해볼게요. 2. 들어봅시다. 2번. 내용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여러분은 건강 나이를 아십니까? 건강 나이는 사람의 생활 습관에 따라서 실제 나이와 몸의 나이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같은 35세여도 건강 나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 나이는 현재 몸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나이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건강 나이에 맞게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담배는 끊고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을 하십시오. 그리고 스트레스를 피하십시오. 미래에 대해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고 일이 많아도 즐겁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좋은 식습관을 가지십시오.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먹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건강 나이도 줄이고 그만큼 젊게 살 수 있습니다. 사과, 쇼핑. 1. 알아봅시다. 1번. 대화를 잘 듣고 내용이 같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1. 바지가 좀 길어서 수선해야 할 것 같은데 수선은 무료로 할 수 있지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세일 기간이어서 수선비를 내셔야 해요. 2. 허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한 치수 더 큰 것으로 보여주세요. 죄송하지만 더 큰 사이즈는 다 나갔는데요.
그 바지 대신에 이 옷은 어때요? 요즘 유행하는 디자인이에요. 3. 실례지만 아이들 옷을 사려고 하는데 몇 층으로 가야 합니까? 5층 스포츠용품 매장으로 가셔서 왼쪽으로 가시면 아동복 매장이 있습니다. 2번. 대화를 잘 듣고 맞는 것에 체크 표시해 보십시오. 1. 어제 산 옷인데 소매 길이가 좀 짧아요. 교환할 수 있을까요? 손님, 그 옷은 손님한테 잘 맞는 옷이에요. 소매 길이만 짧은 거니까 오늘 맡기시면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언제쯤 찾으러 오면 돼요? 이번 주말에 입어야 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손님 성함하고 연락처를 써주세요. 2. 치마를 샀는데 생각보다 색상이 너무 어두워요. 환불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영수증은 가지고 오셨죠? 안 가지고 왔는데요. 죄송하지만 저희 가게는 영수증이 없으면 교환이나 환불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3. 주말에 등산을 하려고 하는데 등산복 사러 갈 시간이 없어서 큰일이에요. 그럼 집에서 인터넷으로 사세요. 3일 이내에 배송되고 가격도 싸니까 좋아요. 싸기는 하지만 입어보지 않고 사면 사이즈가 안 맞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저도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주문했는데 잘 맞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3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얼마 전에 친구들한테서 선물로 받은 구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하지요? 어디에서 산 구두예요? 구입한 장소를 알면 교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정말 다행이에요. 사실 저는 구두 대신에 운동화를 사고 싶었어요. 또한 씨는 캐주얼을 즐겨 입으니까 운동화를 자주 신는군요. 맞아요. 그런데 영수증이 없는데 괜찮을까요? 선물 받은 구두니까 교환할 때 영수증이 없어도 괜찮을 거예요. 네. 그럼 수업이 끝난 후에 가봐야겠네요. 2. 들어봅시다. 2번. 내용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엘마트에서는 고객님들이 구입하신 상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교환 환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들이 상품을 구입하신 후 7일 이내에 영수증을 가져오실 때 상품 내용이 표시나 광고 내용과 다를 때 또는 제품에 이상이 있을 때 교환 환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입 후 7일이 지나거나 고객님의 실수로 제품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영수증이 있어도 교환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영수증이 없을 때에도 교환이나 환불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이 점을 꼭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저희 엘마트에 보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오과 요리 1. 알아봅시다. 1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1. 저녁에 뭘 먹을까요? 한식 어때요? 루이엔 씨는 맵게 먹으니까 비빔밥도 괜찮을 거예요. 2. 뭘 먹을까요? 저는 김밥과 떡볶이를 먹고 싶어요. 그래요? 저는 어제도 김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라면하고 떡볶이를 시키는 게 어때요? 2번. 대화를 잘 듣고 어떤 요리를 추천하는지 고르십시오. 1. 오늘의 추천 요리가 뭐예요? 오늘은 삼계탕이에요. 좋은 재료로 오랫동안 끓여서 국물이 정말 맛있어요.
2. 여기는 뭐가 맛있어요? 생선구이는 어떠세요? 생선에 소금만 조금 뿌리고 구워서 아주 담백해요. 3. 이 집에서 가장 잘하는 요리가 뭐예요? 갈비찜 어떠세요? 양념이 맛있고 고기가 부드러워서 인기가 많아요. 3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오늘은 여기에서 먹어요. 이 식당은 맛도 좋고 가격도 싸서 인기가 많은 곳이에요. 뭘 먹을까요? 우리 비빔밥 먹어요. 맛있어 보이네요. 좀 매워 보이는데 제가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고추장을 조금만 넣으면 되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럼 비빔밥하고 또 뭘 시킬까요? 만두 어때요? 이 집 만두는 쇠고기와 여러 가지 채소로 만들어서 맛있어요. 네, 좋아요. 2. 들어봅시다. 2번. 다음은 라디오의 맛집 소개 코너입니다. 내용을 잘 듣고 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서울 인사동에 있는 한 식당 한강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이 식당의 대표 메뉴는 비빔밥, 불고기 등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좋아하는 요리들입니다. 이 식당에 오시면 모든 요리들이 맛있으니까 어떤 음식을 시키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식당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 집의 김치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김치는 세계적인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있는데요. 이제까지 외국 분들은 김치가 너무 매워서 잘 못 먹었어요. 이 집에서는 매운 음식을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 3가지 김치, 아주 매운맛, 보통 매운맛, 덜 매운맛의 김치를 줍니다. 그래서 매운 음식을 잘 못 드시는 분들도 이 식당에서는 김치의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외국 분들과 식사 약속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 식당에 가보십시오. 서울의 맛집 강준석이었습니다. 육과 은행. 1. 알아봅시다. 1번. 대화를 잘 듣고 내용이 같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1. 휴대폰 요금을 내려고 하는데요. 네, 지로용지 주세요. 2. 달러 환전할 수 있나요? 네,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3. 자동이체를 신청하고 싶어요. 여기에 통장 계좌번호와 날짜를 적어주세요. 2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1. 자동이체 신청을 했는데 집으로 지로용지가 왔어요. 자동이체를 신청한 은행에 전화해 봤어요? 네, 확인해 보니까 제가 계좌번호를 잘못 적었어요. 2. 해외로 돈을 보내려고 해요. 여기에 받을 분의 은행 이름과 계좌번호를 쓰세요. 네. 그런데 수수료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3. 수수료를 왜 이렇게 많이 냈어요? 요금 납부 기간이 한참 지나서 냈어요. 은행에 가서 내려고 하면 날짜를 잊어버리기 쉬워요. 자동이체로 바꾸세요. 3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어서 오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네, 휴대폰 요금을 내려고 하는데요. 지로용지를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저 휴대폰 요금 내는 걸 자동이체로 바꿀 수 있어요? 네. 계좌번호와 원하시는 자동이체 날짜를 말씀해 주세요. 계좌번호는 123-456789-1011이에요.
날짜는 20일로 해주세요. 네. 계좌번호는 123-456789-1011. 자동이체 신청 날짜는 20일입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네, 맞아요. 고맙습니다. 2. 들어봅시다. 2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풍씨, 어디 갔다 와요? 아, 은행에 가서 전화요금을 내고 왔어요. 은행에요? 자동이체 신청 안 했어요? 네, 저는 은행에 직접 가서 내요. 자동이체를 하면 요금을 확인하기 어려워서 신청 안 했어요. 그래요? 저는 통장 만들 때 말고는 은행에 가본 적이 없어요. 월말에 공과금을 내려면 많이 기다려야 하고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럼 송금이나 입금은 어떻게 해요? 송금은 주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고 입금은 ATM기로 해요. 우와, 정말 은행 갈 일이 없겠군요. 네, 저는 아주 편해요. 풍씨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저도 현금 카드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은행에 가서 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칠과 성격 1. 알아봅시다. 1번. 대화를 잘 듣고 내용이 같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1. 지원 씨는 차분한 편이에요? 아니요. 성격이 좀 급해서 실수할 때가 종종 있어요. 2. 유나 씨, 아침 먹고 왔어요? 아, 저는 아침 식사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커피만 한 잔 마셨어요. 3. 민재 씨는 테니스 선수처럼 테니스를 잘 치는군요. 그래요? 제가 테니스를 정말 좋아해서 거의 매주 쳐요. 2번. 대화를 잘 듣고 내용이 같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1. 지훈 씨는 형과 닮았어요? 네, 외모는 비슷해요. 그렇지만 저는 적극적이고 형은 좀 소극적인 편이에요. 그렇군요. 저도 언니랑 성격이 많이 달라요. 2. 새 하숙집은 어때요? 주인 아주머니가 어머니처럼 잘해주셔서 편하고 좋아요. 다행이군요. 음식도 맛있어요? 네, 요리사처럼 다양한 요리도 잘 하셔서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3. 서영 씨, 어떤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저는 이해심 많고 따뜻한 사람이 좋아요. 활발하고 사교적인 사람은 어때요? 활발하거나 내성적이거나 다 괜찮아요. 3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지훈 씨는 형과 닮았어요? 네, 외모는 비슷해요. 그렇지만 저는 적극적이고 형은 좀 소극적인 편이에요. 그렇군요. 저는 명랑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지만 형은 그렇지 않은 편이에요. 저는 지훈 씨처럼 활발한 성격이 더 좋은데요. 고마워요. 그런데 저는 실수를 잘하는데 제 형은 차분해서 실수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책임감도 강하고요. 가끔 형이 부러워요. 저도 언니랑 성격이 많이 다르지만 각각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4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사실은 어제 방 친구와 좀 다퉜어요.
왜요? 어제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했어요. 그런데 방 친구가 늦게까지 시끄럽게 전화를 해서 잘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화를 냈어요. 그 친구가 사과도 안 했어요? 사과는 했는데 내가 사과를 안 받았어요. 사실 내가 화를 잘 안 내는 편인데 어제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군요. 그래도 그 친구가 자주 그런 것은 아니니까 수진 씨가 한번 이해해 주는 게 어때요? 2. 들어봅시다. 2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교수님, 저는 요즘 제 성격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성격이 어때서 그렇지요? 차분하고 좋은데요. 제가 좀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발표도 잘 못하겠고, 앞으로 취직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 발표할 때는 뭐가 문제지요? 잘하는 것 같은데. 친한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발표할 때는 너무 떨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서면 목소리가 안 나와요. 발표할 때는 누구나 떨리는 거예요. 나도 강의 첫 시간에는 언제나 긴장해요. 글씨를 잘 못 쓰는 사람이 연습하면 잘 쓸 수 있는 것처럼 발표도 계속 연습하면 좀 더 큰 소리로 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럴까요? 그래도 저처럼 내성적인 사람은 취직하기 어렵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어울려 같이 사는 곳이에요. 그리고 적극적이고 활발한 성격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란 씨는 조용하고 차분하니까 실수가 적은 편이죠. 그런 사람들 중에 성실한 사람이 많아요. 직장에서 인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신을 가져요. 저는 언제나 활발한 친구들을 부러워했는데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자신이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팔과 실수 1. 알아봅시다. 1번. 대화를 잘 듣고 내용이 같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1. 지금 회의 중인데 이따가 다시 전화해 주시겠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일이 끝난 줄 알았어요. 2. 루이엔 씨, 왜 계속 전화를 안 받았어요? 미안해요. 휴대전화를 놓고 오는 바람에 전화를 못 받았어요. 3. 요리하다가 실수로 그릇을 깨뜨렸어요. 다치지 않게 조심하도록 하세요. 2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1. 희엔 씨, 비가 오는데 우산을 안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지하철에서 우산을 놓고 내렸어요. 제가 우산이 있으니까 같이 씁시다. 그리고 앞으로는 버스나 지하철을 내리기 전에 물건을 꼭 확인하도록 하세요. 네. 그럼 지하철역까지만 같이 가주세요. 2. 이따가 정우 씨에게 데이트 신청을 할 거예요.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정우 씨요? 정우 씨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아, 그래요? 저는 정우 씨한테 여자친구가 없는 줄 알았어요. 정우 씨는 그 여자친구하고 2년 동안 사귀었어요.
3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김씨,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세요. 네? 지금 김씨라고 했어요? 왜요? 선생님 성이 김 아니에요? 맞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보통 성 뒤에 씨를 붙여 말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성만 부르기도 해요. 김씨, 이것은 윗사람에게는 쓰지 않고 나와 비슷하거나 어린 사람에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김씨 이렇게 부르면 한국 사람들은 보통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아, 죄송합니다. 그런 줄 몰랐어요. 몰라서 그런 거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지 않도록 하세요. 2. 들어봅시다. 2.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뚜안 씨, 이제 한국 생활에 많이 익숙해졌죠? 네, 한국 친구들 덕분에 많이 익숙해졌어요. 처음에는 모르는 것이 많아서 실수하는 일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전에 어떤 실수를 했는데요? 저는 지하철 경로석에 누구나 앉아도 되는 줄 알았어요. 전에 지하철 경로석에 앉는 바람에 어떤 할아버지께 크게 혼난 적이 있어요. 아, 지하철이나 버스에 경로석이 있는데 그 자리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이 앉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자리가 있어도 앉지 않도록 하세요. 그건 한국의 유학 올 학생들에게 꼭 알려두도록 해야겠어요. 필요한 정보니까요. 네. 그리고 또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쓰레기를 버릴 때 그냥 버리면 안 돼요. 쓰레기 봉투를 사서 그 안에 쓰레기를 버려야 해요. 저는 처음에 쓰레기를 그냥 봉투에 버려도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쓰레기를 그냥 봉투에 버리는 바람에 벌금을 낸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여러 가지 실수 때문에 이제 한국 사람이 되었군요. 3번. 다음을 잘 듣고 내용이 같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과 식사를 할 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윗사람이 먼저 식사를 시작한 후에 식사를 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과 교수님들과 선배들과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먼저 온 사람이 식사를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른들이 많은 자리였는데 제가 제일 먼저 음식을 먹어서 교수님께 혼이 났습니다. 윗사람이 먼저 식사를 하는 것, 이것이 한국에서는 꼭 지켜야 할 예절이었습니다. 국화, 이사. 1. 알아봅시다. 1번. 대화를 잘 듣고 내용이 같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1. 지금 살고 있는 원룸 계약 기간이 다 끝나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고시원은 어때요? 고시원에 비해서 원룸이 더 좋지요. 학교 근처에 있는 원룸을 한번 알아보세요. 2. 오늘 이사할 집 계약을 하는 날인데 보증금도 내야 해요? 아니요. 보증금은 이사하는 날 내고 오늘은 계약금만 있으면 돼요. 사실 제가 한국 돈은 잘 계산할 줄 모르는데 같이 가주시면 안 될까요? 3. 요즘 이사할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월세가 없어서 전세로 구해야 할 것 같아요. 풍 씨는 학생이니까 월세가 전세에 비해서 더 싸고 좋은데
저도 한번 알아볼까요? 아파트나 원룸, 주택, 어떤 집을 찾고 있어요? 고마워요, 수진 씨. 저는 월세면 아무 데나 괜찮아요. 2번. 대화를 잘 듣고 맞는 것에 체크 표시해 보십시오. 1. 수진 씨, 이번 주말에 이사를 하지요? 제가 가서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남씨. 이삿짐 센터에 포장 이사를 맡겼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포장 이사요? 그게 뭔데요? 이삿짐 센터에서 짐 싸는 것부터 짐 정리까지 다 도와주는 거예요. 일반 이사에 비해서 좀 비싼 편이지만 그래도 편해서 좋아요. 2. 흐엉 씨, 어제 이사는 잘 했지요? 짐 정리는 다 끝냈어요? 아니요. 이사하고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자서 아직 정리도 못했어요. 그럼 제가 가서 도와드릴까요? 아무 때나 연락해주면 갈게요. 정말요? 그럼 이따 수업 끝나고 잠깐 와서 도와주세요. 3. 루이엔 씨, 이사했으니까 집들이도 해야죠. 언제 할 거예요? 집들이요? 그게 뭔데요? 집들이는 이사를 한 후에 가까운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저도 해야겠네요. 그런데 전 요리를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하죠? 3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풍씨, 희엔 씨가 내일 이사하는데 같이 가서 도와줄 거지요? 물론이죠. 우리 옆 빌라로 이사 오는데 도와줘야죠. 그래요? 그럼 앞으로 학교 다닐 때도 희엔 씨하고 항상 같이 다니면 되겠네요. 희엔 씨하고 잘 지내길 바랄게요. 네, 그래야죠. 그런데 희엔 씨는 왜 갑자기 이사를 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이사할 집에 비해서 깨끗하고 전망도 좋은데. 사실 그 집은 다 좋은데 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들어서 이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 이사할 집은 괜찮아요? 네, 계약하기 전부터 이것저것 잘 알아봤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2. 들어봅시다. 2번. 내용을 잘 듣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사를 한 후에 이웃집에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 사람 중 몇 명을 알고 있습니까? 한국에서는 집을 이사하거나 사무실을 옮겼을 때 이웃집에 떡을 보내는 관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새로 이사 온 것을 이웃에게 알리고 특별한 날 먹는 떡을 이웃에게 주며 친해지려고 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웃집에 떡을 돌리면 사람들과 빨리 가까워질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새로 이사간 동네에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이러한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에서는 이런 일을 쉽게 볼 수 없어서 이사를 한 후에도 오랫동안 이웃을 잘 모르는 일이 많습니다. 3번. 내용을 잘 듣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저는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힘들 때도 있지만 정말 재미있고 신기한 일도 많습니다. 얼마 전 저는 한국 친구의 집들이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집들이에 온 다른 친구들이 대부분 집들이 선물로 휴지와 세제를 사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향에서는 다른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으면 보통 예쁜 그림이나 꽃을 선물하고 휴지를 선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휴지나 세제는 다른 물건에 비해서 우리가 쉽게 살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선물로 주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수업 시간에 한국의 집들이 문화를 배운 후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사한 집에 초대를 받으면 그 집의 모든 일이 잘 되고 좋은 일이 많아지기 바라는 뜻으로 휴지나 세제를 선물하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아무 선물이나 산 줄 알았는데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듣고 신기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의 문화를 더 배워야겠습니다. 십과 여행 1. 알아봅시다. 1번 대화를 잘 듣고 내용이 같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1. 베트남 여행사입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네, 다음 주에 한국 가는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싶습니다. 2. 비행기표 취소할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특별 할인 상품은 취소가 안 됩니다. 3. 지난주에 방을 예약했는데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취소를 하시려면 수수료를 내셔야 합니다. 2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1. 이번 주말에 가려고 하는데 방이 있나요? 네, 방 하나짜리와 2개짜리가 있는데 몇 명이 오세요? 어머니와 같이 가니까 방 하나짜리도 괜찮겠네요. 2. 네, 고객님, 뭘 도와드릴까요? 인터넷으로 한국 패키지 여행을 신청했는데 인원수를 바꿀 수 있나요? 네, 먼저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3. 테마 여행을 신청했는데 배낭여행으로 바꿀 수 있나요? 네. 그런데 요금을 더 내셔야 하는데 괜찮으세요? 대화를 요금 차이가 잘 듣고 많이 납니까? 질문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한국 여행사입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네, 한국 패키지 여행을 신청했는데 날짜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저는 흐엉입니다. 5일 목요일 저녁 8시 출발 여행 상품을 신청하셨네요. 어떻게 바꾸려고 하십니까? 네, 3주 뒤에 출발하는 걸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 주에는 금요일 출발 상품밖에 없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27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출발하는 걸로 변경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번. 내용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이번 여름 휴가에는 테마 여행을 떠나보는 게 어떨까요? 테마 여행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요즘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드라마 겨울연가 촬영지로 유명한 남이섬 테마 여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이섬은 드라마가 외국에 소개되면서 드라마 속 남녀 주인공이 되어보고 싶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연인들이 꼭 한번 가고 싶은 여행지 1위로 뽑혔다고 합니다. 이번 여행에는 춘천을 대표하는 음식인 막국수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코스도 있다고 하는데요. 춘천 막국수도 직접 만들어 보고 추억도 만들고 싶다면 지금 남이섬 테마 여행을 신청해 보세요. 2. 들어봅시다. 2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한국 여행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홈페이지에서 부산 패키지 여행 상품을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지금 예약이 가능한가요? 네. 언제 가실 예정이세요? 8월 초에 출발하는 4박 5일 일정이요. 네. 예약 가능하신데요. 몇 분이 가실 거예요? 4명이요. 그런데 자유여행과 패키지 여행은 어떻게 다른가요? 자유여행은 왕복 항공권과 호텔 숙박권이 제공되고 여행 일정은 고객님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패키지 여행은 왕복 항공권, 호텔 숙박권이 제공되고 여행사 일정대로 여행하시는 상품입니다. 그럼 가격에도 차이가 있겠네요. 네, 4박 5일로 가시면 자유여행은 성인 1인 38만 원, 패키지 여행은 52만 원입니다. 가격 차이가 큰데 왜 그렇죠? 패키지 여행은 식사와 관광지 입장료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그럼 그냥 부산 패키지 여행 4박 5일 일정으로 4명 예약해 주세요. (11과) 고민 1. 알아봅시다. 1번 대화를 잘 듣고 내용이 같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1. 표정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아르바이트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성적이 너무 안 좋게 나왔어. 2. 면접 시험 잘 봤어? 아니, 너무 긴장을 해서 아는 질문에도 대답을 잘 못했어. 떨어지면 어떡하지? 3. 졸업하고 뭐 할 건지는 결정했어? 아직 못했어. 혼자 결정하기 너무 어려워서 교수님을 찾아뵙고 의논드리려고 해. 2번 대화를 잘 듣고 내용이 같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내일 면접이 있는데 너무 긴장돼요. 꼭 이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데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할 수 있을 거야.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한 대로만 해. 네, 열심히 해볼게요. 2. 열심히 하는데 난 왜 한국어 실력이 늘지 않을까? 언어는 금방 실력이 늘지 않아.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잘하게 될 거야. 그렇겠지? 그런데 빨리 잘하게 됐으면 좋겠어. 3. 너 아직도 여자친구랑 화해 안 했구나? 응.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여자친구가 먼저 사과할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러지 말고 마음을 넓게 가지고 네가 먼저 연락해봐. 3번 내용을 잘 듣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누구에게나 고민은 있다. 고민 중에는 아주 가볍게 누군가에게 의논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절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있다. 이러한 고민은 남이 보기에는 사소한 일이지만 자신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경우들이 많다. 그러나 고민이 있다고 걱정만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걱정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피할 수 없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하나씩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때로는 살면서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조금은 가볍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 당시에는 심각한 고민들도 시간이 지나면 별일이 아니었던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 여유를 가지고 조금은 마음 편하게 생각하다 보면 고민 해결의 방법이 보일 것이다. 4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선생님과 의논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시간 괜찮으세요? 괜찮아. 무슨 일인데? 한국으로 어학연수를 가고 싶은데 시간과 돈이 많이 드니까 고민이 돼요. 졸업 후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결정했니? 네, 한국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어학연수를 다녀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 한국에 가서 공부하다 보면 한국어 실력도 더 좋아질 거고, 한국에서 여러 경험을 하고 오면 한국 회사에 취직할 때 유리한 점이 많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비용이 가장 큰 문제예요. 화는 학교 성적이 좋으니까 교환학생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네. 교환학생으로 가면 경제적 부담이 크지는 않을 거야. 한번 알아봐. 추천서는 내가 써줄게. 선생님과 의논하길 잘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2. 들어봅시다. 2번. 내용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오늘은 금요 스페셜 라디오 상담실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외모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의 사연을 가지고 생활상담연구소 김은주 박사님과 함께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남녀 모두 외모에 관심이 많아서 외모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외모가 경쟁이 되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을 찾기 위해 외모에 더 관심이 많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니까 자신의 얼굴이 너무 평범해서 성형을 할까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가장 많았는데요.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예뻐지면 좋겠지만 그것은 그냥 남들과 같은 얼굴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 보려는 노력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들과 구분되는 자신만의 이미지를 찾다 보면 자신이 모르는 매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겉을 바꾸는 것보다 자기만의 느낌이나 표정, 행동으로 자신만의 이미지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겉을 바꾸기 위해 고민하기보다는 밝은 마음으로 자신의 내면을 보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2과) 인터넷. 1. 알아봅시다. 1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1. 이 파일을 저장하라고 하셨어요? 아니요, 선생님께서 저장하지 말고 지우라고 하셨어요. 2. 숙제 메일 받았어요? 아니요, 저는 못 받았는데요. 저에게 전달해 주시겠어요? 2번. 대화를 잘 듣고 내용이 같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1. DMC가 도서관으로 오라고 했어요? 아니요,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알았어요. 그럼 사무실에서 기다릴게요. 2. 노트북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아니요, 사무실 컴퓨터를 쓰자고 했어요. 그럼 제 노트북은 방에 두고 갈게요. 3. 숙제를 사무실에 직접 내라고 했어요? 아니요, 이메일로 보내라고 했어요. 언제까지 내라고 했어요? 월요일까지 내라고 했어요. 4. 정우 씨가 같이 밥을 먹자고 했어요? 네,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그럼 우리 도서관에서 정우 씨를 만나서 같이 가요. 3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교수님 이메일 받았어요? 아니요, 저는 못 받았어요. 이메일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음 주에 한국 문화 시험이 있으니까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교과서도 보고 도서관에서 책도 찾아보라고 하셨어요. 다른 말씀은 없으셨어요? 이번 시험은 중요하니까 모두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셨어요. 잘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2. 들어봅시다. 2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정우 씨, 기숙사 신청 어떻게 하지요? 보통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가 돼요. 지난 금요일쯤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신청 안내가 게시판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에 신청을 했어요. 지원 씨는 아직 안 하셨어요? 네, 아직이요. 빨리 가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어떻게 신청해야 돼요? 신청 안내에 첨부된 파일을 내려받아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신청하면 돼요. 사무실로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이메일로 신청하라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까지 신청하라고 했으니까 서두르는 게 좋겠어요. 어서 가서 인터넷으로 신청해야겠네요.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3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루이엔 씨, 지원 씨의 미니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네, 지원 씨가 얘기해줘서 들어가 봤어요. 우리들이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사진,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사진, 학교 식당의 음식 사진 등이 있어서 보았어요. 저는 대학교 생활에 대해 쓴 글도 읽어보고 지원 씨가 올린 음악도 들었는데 정말 좋았어요. 앞으로 가끔 들어가 봐야겠어요. 저도 지원 씨가 올린 글을 읽어보았는데 여러 가지 정보가 있어서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들어가 보려고 해요. (13과) 꿈. 1. 알아봅시다. 1번. 대화를 잘 듣고 내용이 같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1. 이번 테니스 대회에서 1등을 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왔으니까 꼭 1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2. 저는 청소하고 빨래 같은 집안일이 너무 싫어요. 저도요.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집안이라는 인형을 만들어야겠어요. 3. 요즘 청소년들 중에는 꿈과 희망이 없는 아이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요? 그건 아주 큰 문제인데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어요. 2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1. 흐엉 씨가 다니는 한국 회사가 무역 회사니까 사장님이 베트남어를 잘하시겠어요. 아니에요. 베트남어를 전혀 못하세요. 초등학교만 나왔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그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네, 하루도 쉬지 않고 30년 동안 매일 일만 해왔다고 해요. 2. 풍 씨는 한국어를 배우고 나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한국에서 살아가는 베트남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변호사나 통역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좋지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몰라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3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키즈시티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어린이의 도시라고도 하는데요. 여기는 뭘 하는 곳일까요? 김재석 기자 나오십시오. 네, 김재석 기자입니다. 어린이의 도시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어린이들이 각종 직업을 직접 체험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공원을 말합니다. 아, 그럼 이 공원에서는 어린이들이 어른처럼 직업을 갖고 역할놀이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앞으로 80에서 90개 정도의 직장과 직업들을 소개해 줄 예정입니다. 이 시설들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실제 크기의 3분의 2로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재미있게 놀면서 여러 가지 직업을 체험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겠군요. 네, 하지만 그냥 노는 것이 아닙니다. 역할놀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직업을 경험하기 때문에 자신의 꿈과 희망을 구체적으로 키워갈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역할을 맡은 어린이는 사회 속에서 자신의 의미를 찾고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협동성도 기를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체험 공원인 것 같습니다. 요즘 꿈이 없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러한 체험 공원이 많이 생겨 어린이 스스로 꿈과 희망을 많이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2. 들어봅시다. 2번. 내용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보통 기부는 특별한 사람, 돈이 많거나 성공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부의 시작은 아주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를 도와야겠다고 생각하면 이미 기부가 시작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비만 클리닉에서는 몸무게를 1kg씩 줄일 때마다 쌀 1kg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쇼핑몰, 인터넷 사이트, 신용카드 등에 사용하지 않는 포인트로도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인터넷 사이트는 희망 메시지를 남기면 기업에서 메시지 하나에 2,000원씩 대신 기부해 주기도 합니다. 또 돈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지식과 재능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부는 어렵지 않습니다. 큰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기부의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것을 나누고 도와가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4과) 영화와 드라마. 1. 알아봅시다. 1번. 대화를 잘 듣고 내용이 같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1. 사랑 3회 거로 2장 주세요. 죄송합니다. 사랑 3회표는 모두 매진되었는데요. 2. 이 영화 재미있을 것 같은데 혹시 봤어? 지난 주말에 봤어. 정말 오싹하던데. 3. 우리 이 영화 볼까? 지난번에 같이 영화 볼 때 예고편을 하는 거 봤지? 봤어. 재미있을 것 같던데. 언제 볼까? 2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1. 흐엉 씨, 시간 있으면 같이 영화 보러 갈래요? 친구가 영화표를 2장 줬거든요. 무슨 영화표인데요? 흐엉 씨가 좋아하는 이준기가 나오는 영화예요. 같이 보러 가요. 2. 이번에 출연하신 영화의 줄거리를 간단히 이야기해 주시죠. 병에 걸려 죽어가는 남자와 그 남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여자의 마음 따뜻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화를 찍기 위해 살을 20kg이나 빼셨다고 들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힘들었죠. 하지만 제가 맡은 역할이 병에 걸려 죽어가는 환자 역할이니까 실감나는 연기를 위해서는 당연히 살을 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3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선생님, 한국어 공부를 재미있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한국 영화를 보면서 공부하는 게 어때요? 그거 좋은 방법이군요. 그런데 어떤 영화를 봐야 하죠?
먼저 옛날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보다는 요즘 이야기가 좋아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나오는 영화가 공부에 도움이 될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을 배울 수 있으니까요. 또 너무 어려운 내용보다는 자기 수준에 맞는 쉬운 영화가 좋고요. 그런데 사투리가 많이 나오는 영화는 좋지 않아요. 저는 만화 영화를 좋아하는데 그건 어떤가요? 만화 영화는 피하는 것이 좋아요. 만화 영화는 내용이 사람들의 실제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대사를 외워도 실생활에서 사용하기가 어렵거든요. 2. 들어봅시다. 2번. 내용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 극장가 소식을 알아보는 영화가 산책 시간입니다. 먼저 상영되고 있는 영화의 순위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 영화 해운대가 개봉한 지 일주일 만에 1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해리포터와 한국 영화 국가대표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 국가대표가 어떤지 함께 보실까요? 국가대표는 국내에서는 인기가 별로 많지 않은 스키점프 국가대표 선수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대표 스키점프 선수들의 모습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이 영화는 우리나라 스키점프 국가대표 선수들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내용과 배우들의 실감나는 연기로 관객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15과) 예절. 1. 알아봅시다. 1번. 대화를 잘 듣고 내용이 같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1. 커피는 밖에서 드세요. 랩실에는 음식물을 갖고 들어오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지금 막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2. 시험 볼 때 휴대전화를 갖고 들어오면 안 돼요. 네, 알아요. 선생님께 전화를 맡기려던 참이에요. 3. 여기에서 학생증을 만들 수 있습니까? 네. 그런데 저기 있는 번호표를 뽑지 않으면 안 돼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번호표를 뽑으려던 참이었어요. 2번. 대화를 잘 듣고 내용이 같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1. 또한 씨, 여기에요.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제가 조금 늦었지요? 수업을 시작하려면 5분쯤 더 남았으니까 괜찮아요. 또한 씨, 그런데 모자를 쓰고 교실에 들어갈 거예요? 아니요. 이제 막 벗으려던 참이에요. 한국에서는 수업 시간에 모자를 쓰면 안 된다고 들었어요. 2. 와, 도서관에 사람이 정말 많군요. 시험 기간이라서 그래요. 참 풍씨, 휴대전화 진동으로 하셨죠? 지금 휴대전화를 진동으로 하려던 참이에요. 그런데 도서관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또 있어요?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책을 읽은 다음에는 그 책을 제자리에 다시 갖다 놓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조용히 이야기해야 하고요. 크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니까요. 네, 잘 알겠어요. 3번. 내용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다음 주 금요일에 있을 발표 시험에 대해 설명하겠어요. 주제는 식사 예절이에요. 한국에서 식사 초대를 받았을 때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세요. 여러분 나라의 식사 예절과 한국의 식사 예절을 비교해서 발표를 하세요. 발표 시간은 10분이에요.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발표를 할 때는 옆 사람과 이야기하지 말고 발표 내용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
듣는 사람은 발표가 모두 끝난 후에 질문을 하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발표할 때 사용하는 말에 대해 설명하겠어요. 발표할 때는 반말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리고 평소에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을 사용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한국의 식사 예절에 대해 발표하겠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식사 예절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해요. 그럼 선생님 말대로 준비를 잘 해서 모두 발표를 잘 하도록 하세요. 2. 들어봅시다. 2번. 내용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한국에서 1년을 살았지만 한국말을 예절에 맞게 사용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요? 특히 어려운 것이 뭐예요? 높임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아직도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요? 어떤 실수를 했어요? 학교에서 처음 한국어를 배울 때였어요. 선생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없어서 선생님께 쓰세요라고 말하니까 선생님께서 아주 당황해 하시면서 그럴 때는 써주세요라고 말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군요. 선생님께 명령하는 것처럼 말을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높임말을 열심히 공부한 후에 아는 형에게 진지 드셨어요? 하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형이 뭐라고 했어요? 그 형은 한참을 웃고 난 후에 진지 드셨어요? 라는 말은 나이 많은 어른께 사용하는 말이고 자기에게는 식사하셨어요? 라고 말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너무 창피했어요. 괜찮아요. 한국어의 높임말이 어렵지만 계속 열심히 하면 언젠가 잘하게 될 거예요.